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미호 네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6년 명화적 사계무지를 잡은 사람들을 포상하다. 호주에서 의정부 접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명화적 사계무지를 잡은 사람에게 청컨대 면포 100필과 아울러 범인의 가산을 1등 영수에게는 80필을 주고 3등 자질금에게는 20필을 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미호 다섯번째 기사 종친부 전 첨사의 고찰을 이조에 맡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종친부 전 첨사는 소속된 바가 없어서 고찰하여 법임하는 곳이 없으니 청컨대 본조에 붙여서 종부시의 예에 의하여 본시 제조와 더불어 등재를 같이 의논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등재는 등급이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미호 여섯번째 기사 대명류를 상정소에서 번역해 풀이하게 하다. 사인초 서강과 소윤 권득하에게 명하여 대명류를 상정소에서 번역해 풀이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미호 일곱번째 기사 부녀가 음사에 나가는 것을 성내에서 언금하다. 사원부에 전제하기를 부녀가 절에 가는 풍습은 어지간히 그쳤으나 부녀가 음사에 나가는 일은 매우 많다 하니 그것을 성내에서 엄하게 금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4일 병진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4일 병진 두번째 기사 상참받고 벼곡식의 작황에 대해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금년의 농공식은 어떤가 하니 판서 권진이 대답하기를 풀이 매우 성하여 다 맬 수 없기 때문에 벼가 무성하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시켜 근처의 벼곡식 상황을 두루 살펴보게 하려고 하니 농사를 아는 난관 한 사람 보내어 살펴보게 하라 하니 우대한 남지가 대답하기를 여러도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경상도는 풍성하고 전라도와 함길도는 경상도보다도 갑절이나 되어 근은에 없던 바이며 충청도는 경상도만 못하고 경기도는 충청도보다도 더욱 못하다고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함길도는 신롱하면 그만이지만 풍년이 될 때에는 다른 도에서도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4일 병진 세번째 기사 세자로 하여금 종친의 투호하는 것에 입시하여 참여하게 하다. 서연 빈객에게 전지하기를 세자는 깊은 궁중에서 자라나서 보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얼굴빛이 붉어지고 행동이 수삼하니 지금부터 종친들이 만약 투호하고 할 쏘기를 하거든 세자로 하여금 입시하게 하여 사람을 접촉하고 진퇴하는 의식을 익혀보게 함이 어떨까 하니 정초 윤회 등은 위에서 하는 바는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입시하여 관감하게 함이 가옵니다 하고 신장 정인지 등은 세자가 이제 바야흐로 학문에 전념하는데 잡된 일을 익히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투호는 옛사람이 심술의 사정을 보는 것이니 참여하는 것이 가하나 관역에 활 쏘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4일 병진 네번째 기사 대전 세자궁의 산선 차비를 오로지 충의 위로서 대신하게 하다. 교지하기를 대저 직임은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설치하는 것인데 양전 및 세자군의 행수, 견룡 등은 필요하지 아니한 임무로서 관직을 띄어받으니 매우 옳지 못하며 중궁의 행수, 건룡은 더욱 맡은 바가 없어 빈 관직만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정의 법이라 가볍게 파할 수 없으며 이것은 곧 전조의 습관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못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니 지금부터
대전 및 세자궁의 산산차비는 병조에서 중의, 내금위 등에서 신체가 볼만한 자를 임시로 자정하며 중궁은 환관으로 대신하고 그 행수 건령은 모두 파해버리게 하라 하고 드디어 상정수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우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공조판사 정초 등은 모두 가하다고 말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대전 세자궁 산선차비는 오로지 중의위로서 대신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체는 풍채이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5일 정사 첫번째 기사 신상이 좌무이에서 준 회사릉의 박함과 군용 경차관을 경회루에 보내 건의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지금 좌무이에서 회답으로 준 물건을 보건대 일본 물건과 값을 비교하면 3, 4분의 1에 불과하오니 이웃 나라를 사귀는 의리에 박한 것 같습니다. 더욱 광초는 가치가 면포 8, 9필에 해당하며 부채는 비록 중국에서도 한자로 가치가 황금 인양 중에 준하니 그 값이 지극히 중한데 지금 호조에서는 광초 1필을 면포 2필에 준하고 부채 5자루를 정포 5필에 준하였으니 실로 이는 너무 가볍습니다. 비록 본값에 준하지는 못할지라도 절반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다. 광포 1필에 면포 5필을 준하고 부채 한 자루에 포자 한 필로 하여 다시 마감해 아래라고 하였다. 신상이 또 아뢰기를 지금 군용 경찰관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기를 명하였사오나 신은 생각하기를 7월이 비록 농한기라고 하오나 늦벼의 제초와 추경 등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는데 수령들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성보고수하게 하여 농사를 실시하게 할 것이며 원촌의 백성들이 군기점고로 인하여 항상 관문에 모일 것이오니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앞서도 7, 8월에 내어보내는 예가 없었으니 겨울을 기다려서 보내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5일 정사 두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고약해가 효자, 연려 등을 청거하다. 아뢰기를 부모를 섬기고 상대를 삼가하며 효영이 온전히 갖춘 자와 남편이 죽었을 때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굳게 지키며 시부모 섬기기에 효성을 다한 자를 삼가 아래에 기록하오니 청컨대 정문을 세워 풍속을 가다듬게 하옵소서. 강릉부에 거주하는 고 판사 이장밀의 아들 전 낭장 이성무, 전 사직 이선무, 사직 이춘무, 사정 이양무 등은 아비가 죽고 어미가 나이가 79세인데 병이 들어 먹지 못하여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잉어회를 맛보고 싶다고 하니 여러 아들이 강가에 이르러 얼음을 깨고 구하였더니 잉어 한 마리가 뛰어나오기에 가지고 가서 어미에게 공개하여 그 병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 지태주사 박자량의 아들 박첨은 부모를 효성으로 섬겨 맛있는 음식을 공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기를 삼가하였는데 어미가 죽자 장사하고 제사 지내는 일을 살아계실 때와 같이 섬겼고 아비의 나이가 96세인데도 첨에게 이르기를 너희 효성으로 봉양하는 것은 지극하나 벼슬을 못하여 미천한 몸이니 이것이 한스럽다 하고 벼슬을 하기를 권하니 첨이 말하기를 곁에 모시어 보살피면서 약을 받드는 이는 오직 나뿐인데 어찌 차마 멀리 떠나오리까 하며 아비 봉양하기에 성심이 지극하므로 고을과 마을에서 탐복하였습니다. 평생에 거주하는 전교도 고숙은 아비가 죽자 3년을 염묘하고 일체를 가래에 조차 행하여 복을 마치니 어미의 나이가 89세인데 숙이 통청교도에게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로 봉양하였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고 장군 박사덕의 아내 한씨는 남편이 죽자 아들 둘이 있었으나 무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묘 곁에 염막을 짓고 종신할 것 같이 하기를 4년 동안을 하였는데 아들 박강이 울면서 굳이 청하여 그의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는데 절개를 지키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평강현에 사는 고 운산군사 황제의 아내 김씨는 남편이 두 첩을 집에 두어도 조금도 투기함이 없었고 더욱 공경함을 이루어
그 마음을 편하게 하였는데 나이 40에 남편이 죽어 상복을 마치자 그 어미가 그의 뜻을 빼앗고자 하므로 김씨는 머리를 잘라 중이 되어 홀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섬기다가 시어머니가 죽자 3년상을 입었고 그의 어미 나이가 87세인데 조석으로 봉양하여 몸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에 사는 소장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친족들이 그가 일찍이 과부된 것을 불쌍히 여겨 뜻을 빼앗으려 하며 소장이 굳이 거절하기를 시부모가 모두 늙었는데 내가 만약 버리고 가면 누가 음식을 받들며 더욱 양인이 갈색에 내게 이르기를 우리 부모가 나이 이미 80으로 목숨이 조석에 있으니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성으로 봉양하겠느냐고 하기에 첩이 허락하였는데 내가 만약 언약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니 무슨 면목으로 망인을 지하에서 보리요. 시부모의 죽음을 기다려 대사를 잘 마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고 마침내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고장 박영철의 아내는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뜻을 빼앗으려 하니 부인이 이를 들어 굳이 거절하였으나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말하기를 관에 소송을 했으라도 끝까지 절개를 꺾지는 않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원주에 사는 김준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3년상을 입고는 드디어 고기와 매운 양념을 먹지 않은 지가 이미 15년인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도망쳐 시부모의 집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시집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에 사는 김중량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 봉양하기를 날마다 삼가고 해야지 않은 지가 이미 31년입니다. 기관 이봉은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그 부모가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뜻을 빼앗고자 하니 그 여자는 맹세하기를 내가 만약 절개를 고치면 내가 살아서 무슨 얼굴로 이웃과 고을 사람들을 보며 죽었으면 어떻게 양인을 지하에서 보리요 하고 홀로 사는 것이 이미 37년입니다. 평해군에 사는 황기인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기고 시어미가 죽자 3년을 마치도록 애통하기를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하니 예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르게 하였다. 대사는 장사와 제사 지내는 일이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25일 정사 세번째 기사 좌무이가 농감미와 흰 오리 한 쌍, 큰 개 한 마리를 청하니 주기를 명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좌무이가 사람을 시켜 농감미를 보내고 흰 오리 한 쌍과 큰 개 한 마리를 청구합니다니 주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25일 장사 네번째 기사 신계 등이 중유의 명상과 신소에 부녀들이 내왕을 언급할 것을 상소하다. 예예 부인은 낮에 뜰에서 놀지 아니하고 연고 없이 중문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부도를 삼가는 소위입니다. 본조의 경제 예전에 양반의 부녀는 부모, 친형제, 자매, 친백부, 숙부와 고모, 친외삼촌과 이모 외에는 가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자는 실행으로 논한다고 하였사온데 지금 사대부의 아내가 귀신에게 아첨하고 혹하여 산야의 엄혼한 귀신을 제사하지 않음이 없으며 그 중에 송악산과 가막산에 섬기기를 더욱 지극하게 하여 매양 봄과 가을을 당하며 몸소 친히 가서 제사하여 술과 반찬을 성하게 베풀며 귀신을 즐겁게 한다고 칭탁하여 풍악을 치고 즐기기를 극진히 하며 밤을 지내고 돌아오면서 도로에서 자랑하고 떠들며 광대와 무당이 앞뒤에서 난잡하게 말 위에서 풍악을 베풀어 방자하게 놀이를 행하여도 그 남편이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염려히 함께 행하되 이를 괴이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다고 믿사오니 부녀의 실덕이 이보다 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혹하고 요사스러운 오랜 습관과 무당의 노래하고 춤추는 엄란한 풍속을 장차 금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중외의 명산과 신사의 부녀들의 내왕을 엄하게 금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거든 육전에 의하여 실행으로 논하옵소서. 또 산북 나래 등 무릇 성대한 관광의 일에 대소 부녀가 혹 길가에 장막을 치고 또 행랑의 다락 위에서 얼굴을 들고
마음대로 구경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 심히 부도에 어그러지오니 더욱 통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기는 자는 역시 상황의 예의에 의하여 죄를 논하옵소서 하니 보루에 두기를 명하고 이날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사대부의 아내가 친히 중요의 신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 속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지금부터 만일 친히 가는 자가 있으면 그 가장과 함께 논지할 것이며 신사가 있는 관사에서는 마음을 써서 금하지 않으면 함께 죄를 주겠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26일 오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1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장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2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좌무위가 보낸 상 부관인과 선주 안물 등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사주로 보낸 상부 관인에게 각각 명주 모시 3배 각 6필과 채화석 10장 인삼 10건을 주고 선주와 안물에게는 각각 명주 3배 각 한 필씩을 주었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27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연사종을 초하는 날 조화에만 예골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어제 조참 때 곡산 두원군 연사종을 본즉 행보하기가 어려우니 조하는 날이 조참을 제외하고는 수반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의정 맹사승 이조판서 권진에게도 상참을 그만두기를 명하였으나 5일 조참에는 예전대로 예걸 하니 초하루를 날 조참을 제외하고는 아울러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진의 나이는 비록 높아도 아직 강건하여 행보에 어려움이 없으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조하대원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사종의 나이는 늙기까지는 않았사오나 병이 있어 행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상교가 옳습니다만 맹사성과 권진의 나이는 비록 늙었어도 기운이 강하고 병이 없사오니 5일을 지나 한번 조참에 나오는 것을 능히 감당할 만합니다 하므로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연사종은 초하룻날 조화 외에는 예고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27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발아현 초막 명화도정에게 과제하다. 일금부에서 아뢰기를 산호 방만 망오지 사계무지 어물 등의 공초에 본년 4월 초 8일에 같은 당류 고원 박가 물금 한진 의대 벌개 등과 더불어 도니문 밖에서 자고 사계무지가 말하기를 발아현 초막에 중셋만 있으니 만약 가면 양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기에 드디어 함께 의논하고 이튿날 날이 저물 때에 사계무지로 하여금 먼저 초막이 가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뒤를 따랐는데 사계무지가 뒷봉우리에 올라 흰 삿갓을 벗어 휘두름으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니 밤이 이고였고 모두 막대기를 가지고 어물과 벌개가 돌을 주어 주니 고원 한진 의대 박가 등은 한 중을 쳐서 땅에 엎어지게 하고는 고원이 이 영을 뺏어 불을 붙여서 방 안에 던지고 큰 소리로 협박하니 재물을 다 내어 놓으라고 하니 중들이 있는 것을 모두 주었는데 한 중이 도망쳐 나오자 박가와 고원 등이 추격하니 중이 거짓 죽을 자고 땅바닥에 있어 칠그로 묶고 빈 섬으로 덮었습니다. 한진 의대 사계무지 등이 또 한 중을 쳐서 땅에 넘어뜨리고 고원이 모래를 두 눈에 넣고 나무 못으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는 이태원 참에 이르러 장물을 나누었다고 하였으니 이 모두 부대시 차명에 해당하오니 고원 물건 박가 한진 의대 별개 등은 비록 도망 중에 있으나 여러 사람의 증거가 명백하오니 곧 같이 옥사를 이룩해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2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좌무위가 보낸 사람들이 하직을 고하니 대접하고 답사하다. 장참을 받았다. 좌무위가 보낸 사람이 하직을 고하니 음식 대접하기를 명하였다. 예조에서 답사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해서와 예물을 붙여 보내기로 삼가 아래고 영수를 마쳤다.
이에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10피 잡채 화석 10장 호피 5영 인삼 50건 자전 피화 3클레 청사 피화 3클레 전청 피첨 3부 청사 피 5영 자전 피 5영 대구 3마리 수탉 3마리 흰 비둘기 3쌍을 돌아가는 하인에게 붙이오며 부탁한 귀국 전하가 찾는 물건은 모두 별록에 갖추었는데 백학 1마리 흰 오리 자웅 각 3마리 갈색 비둘기 자웅 각 3마리 흰 거위 자웅 각 3마리 동치 자웅 각 1마리 꽁자웅 각 1마리다 하였는데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일본에서 찾는 물건이 매우 많은데 지금 본국에서 소산되는 물건만 보내니 그 보내지 못하는 물건은 서계안의 사유를 갖추어 답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일본 서계의 말은 예에 합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국을 섬기는 예라면 상세하게 답사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외국 같은 데는 보내는 물건만 기록하면 보내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정확한 전문 관측을 위한 방책을 건의하다. 아뢰기를 서운관 관원은 전문을 보는 일을 맡았는데 혹은 마음을 다하여 절후를 살피지 아니하오니 지금부터는 본사에도 부찰관을 정하여 매양 참변이 있고 없음을 본가는 예조의 권례는 승정원에 모두 바로 전에 정문하여 고찰하는 빈글을 삼아야 할 것이오니 그 전문생을 원액 20명에서 다시 10명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8일 경신 세번째 기사 제향의 충문을 미리 진압하는 예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제향의 충문은 한 달을 정기하여 미리 진압하는 것이 이미 정한 예로 있으나 지금부터 매양 제향을 만나면 임시하여 진압해 전향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지신사 안승순이 아뢰기를 이 앞서 미리 진압을 받은 것은 임시로 연고가 있어 진압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또 대압할 수는 없사오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임금이 옳다고 말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9일 신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9일 신유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전의 행수 권룡의 혁파를 건의하다. 아래기를 각전의 행수 권룡 등은 일이 없는 임무인데 관직을 올려받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모두 혁파에 없애고 대전 및 세자궁 산선 차비는 중의위 안에 풍채가 건장하고 실한자로서 비신운금을 차정하는 예에 의하여 본조에서 골라 정하며 중궁의 산선차비는 환관으로 대신할 것입니다. 전엄은 사알로 대신하고 중금은 사알방으로 입속하며 그 중금의 취재와 정석은 전례에 의하여 본조에서 맡고 산선은 대가의 의장과 한 곳에 간직하였다가 쓸 때에 당하여 연계를 받아 받들고 나와서 받들어 가지는 자에게 전해주게 하며 행수 권룡 등을 혁파하되 그 벼슬한 날수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대전의 행수 중에서 벼슬한 날수가 가장 많은 자로서 4품, 그 다음이 5품, 그 다음이 6품, 그 다음이 7품, 그 다음이 8품으로 중궁과 세자궁의 행수는 벼슬한 날수가 가장 많은 자고 5품, 그 다음이 6품, 그 다음이 7품, 그 다음이 8품으로 권원을 기다려서 용하고 대전의 견농 중에서 벼슬한 날수가 가장 많은 자가 한 사람을 6품으로 중궁과 세자궁의 견농은 벼슬한 날수가 가장 많은 자 한 사람을 7품으로 하여 거관하고 그 나머지 견융 등에게는 7품으로 거관한 곳에 결원 있기를 기다려 나누어 보내고 전에 벼슬한 것을 통산하여 거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9일 신유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창의 장단 척수를 통일할 것을 건의하다.
아뢰기를 지금 군기감의 각색 창을 상고하오니 어떤 것은 12, 3척 혹은 10척, 11척 혹은 8, 9척으로서 장단이 같지 아니하여 전쟁에 벌여 세울 때 높고 낮은 차이가 있어 미편하오니 청하고. 근데 지금부터 군기감 및 각도 박물소의 창 만드는 장단 척수를 본조에서 3군 도직무와 군기감 제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잠작해 정하게 없었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회례연의 인원 구성에 대해 건의하다. 아뢰기를 회례연의 가인 34명과 무무인 48명은 봉상시 재량으로 무무인 48명은 봉상시 무공 중에서 나이가 2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로서 영리하고 얼굴이 아름다운 이를 골라서 정하여 채우며 그 재량의 원수는 300명의 과 무공의 원수 150명에서 각각 50명까지 더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3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3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세자의 사부와 빈객 등의 6월 회강에는 달에만 행하게 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매월 초 1일, 11일, 21일에는 세자의 사부와 빈객이 모여서 진강하고 인하여 주과를 베푸나 더울 때는 술을 마시면 땀이 나서 병이 생기게 된다. 사부가 세자에게 술잔을 바치면 세자가 부득이 마시고 서영관도 부득이하게 마시게 되니 6월에는 회강을 없앨 것인가, 비록 회강을 할지라도 달에만 행할 것인가 하니 주하대원 김종수와 우부대원 송인산 등은 회강하는 법을 겨우 세웠는데 갑자기 고칠 수 없사오며 또한 심한도이라 하여 예를 폐한다는 거리 없으니 달에만을 행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동부대원 이경은 6, 7월에는 회강을 없애고 8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옵니다 하니 종서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30일 인술 세 번째 기사. 안승순, 윤수 등과 충청강원 양도의 감사의 품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안승선과 윤수를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인노를 품제할 때에 충청강원 양도의 감사가 개만으로 옮길 때를 당하였다 하여 임금이 호조참의 박권, 병조참의 이숙치, 형조참의 황보인 등을 의논하니 승순이 아뢰기를 고는 조화의 사람인데 그의 장모인 김씨의 음행이 중해에 전파되었으니 어찌 감사의 임무를 줄 수 있사오리까. 감사는 지극히 중하여 수령의 잘하고 못함과 민생을 안락하게 하고 근심하게 함이 그 한몸에 매였으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수도 불가함을 진술을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품제는 인물을 평가해 인사 이동을 시키는 일을 말한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종정승이 억류된 구방 등 5명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다. 종정승이 예조에 글을 보내어 억류된 구방 등 5명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고 인하여 대도를 올림으로 답서하기를 구방 등에게 돌아가라고 효유한 즉 그들은 이 땅에 살기를 편안히 여기고 자기 직업을 즐거워하여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므로 억지로 보낼 수 없으며 우선 지난해 억류된 미진계, 융랑, 마자고전 등을 찾아 모아서 돌려보내노라 하고 정포 오피를 회례로 주었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견봉례의 제도를 없애고 외직에 임명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훈련관 참회로 거간한 자 중에서 수위는 본관주부로 제수하고 다음은 부사직 견봉례로 제수하게 하였사오나 지금 이미 견봉례의 제도를 없앴사오니 그 다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만한 사람에게 성균관 교수관이나 성중관의 예에 의하여 외직에 임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7월 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추향 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오승, 안순, 최사관, 이명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승을 의정부 참찬으로, 안순을 호조 판서로, 최사강을 병조 판서로, 이명덕을 공조 판서로, 이교를 도총재로, 정초를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점을 동지도령 부사로, 윤회를 예문관 제학으로, 우승범을 병조 참판으로, 고약회를 형조 참판으로, 문기를 중군 총재로, 조안을 우군 총재로, 문효정을 좌군 총재로, 유원지를 우군 총재로, 김익생을 중군 동지 총재로, 전시귀를 좌군 동지 총재로, 이맹진을 경창부 윤으로, 이사관을 첨총재로, 황보인을 강원도 관찰사로, 성달생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박초를 강계 절제사로, 배추를 좌헌납으로 삼았다. 초는 일찍이 장조에 걸렸고 또 지금 노쇠하여 변방의 장수로 적당치 못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여 하며, 추는 지조가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간간에 임명되니 역시 이때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3일 을지국 첫 번째 기사. 오연이 하직을 권하니 위민과 적정한 형벌 관리를 당부하다. 남평 현감 오연이 하직을 고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근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대개 전라도에 가서 얻어먹으니 가거든 잘 돌보아 주어서 편히 살게 하도록 힘쓰고, 또 관리의 형벌 쓰는 것이 적당치 못한 것이 많으니 그것을 잘 살피고 삼가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국사를 누설한 김척을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이르기를 통사 김척이 반송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장관은 중국의 의사에 비교된다고 하여 국사를 누설하였으니 율로는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관리를 임명하는 법에 관해 논의하다. 형조에 정교하기를, 중국에서는 오래 임직하는 법을 행하기 때문에 9년 동안의 진실로 공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각각 본관사에서 그대로 벼슬을 올려주고, 비록 진상을 만나 휴직하여도 상기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도로 그 벼슬을 주며, 관리가 공제를 범하여 비록 형장벌에 이르도록 형장을 처벌한 뒤에는 도로 직임에 돌아왔다가 9년을 전부 마친 뒤에 고차라의 파출을 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래 임직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관리가 공제를 범하여 형장 60 이상에 이르게 되면 그를 속죄하여 도로 취임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래 재임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관은 비록 과실이 없을지라도 예에 따라 갈게 되고, 그 공제는 형장 60 이상을 범하는 자에게는 비록 도로 임명할지라도 도로 임명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궐에 쓰고자 하여 곧 갈고 받고 임명하게 되니 속죄하여 임명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비록 바깥 지방은 이미 오래 재임하기를 실행하여 그 공죄로서 형장 60 이상인 자라도 그 실정을 고범이 아니면 도로 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예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역시 타당치 못하니 그것을 의정부 제도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우의정 행사성은 관리로서 공죄로 장형 이상을 범한 자를 도로 임명하는 법은 모두 일면대로 따르되, 자기 직책을 능히 다하는 자에게 비록
죄책이 있을지라도 모두 도로 인명하게 하고 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록 죄책이 없을지라도 마땅히 면직시킬 것이온데 그 쓰고 안 쓰는 법은 능하고 능하지 못함에 따라 적당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경관은 비록 여러 차례 옮길지라도 매년 2번씩 고찰하고 30개월에 이르러서는 통틀어 고찰하며 외관은 매년 2번씩 고찰하여 30개월에 이르러서 통틀어 고찰하고 60개월에 이르러서는 또 통틀어 고찰하여 그 죄를 범한 횟수와 그 경중을 구분하고 잘 개선하여 파면 혹은 승진을 결정한다면 경관과 외관이 거의 한결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찬성허주는 아뢰기를 나라에서 이미 경중을 구분하여 반드시 오래 재임해야 할 곳을 골라서 중앙과 외방의 계월의 법을 세워 놓았사오니 아직은 중앙과 지방의 오래 재임케 하는 곳에 있었으면 율문대로 시행할 것이요. 또 각도 감사에 그릇된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가 재임되어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 데를 기다려 추액하게 하옵소서 하니 사성 등의 의견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주사를 걸어 고소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다. 아뢰기를 지금 지정조격의 중통을 상고하온 적 성지 가운데 한관에 이르기를 남의 죄를 고하는 자는 반드시 연호를 뚜렷하게 기록하고 사실을 지적하여서 수라되 의심스러운 일은 일컫지 말 것이며 무고하는 자는 반좌죄에 걸린다. 만일 본관의 관사를 고발할 때에만은 곧바로 상사에 나아가서 고소하기를 허락하되 그 외에는 모두 월소할 수 없다. 만일에 억울하고 그릇됨이 있어 여러 번 고하여도 심리하지 아니하거든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 역시 상사에 나아가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예전에도 주사를 걸어 고소하는 법이 있었구나. 어찌 위를 능멸함을 금하는 법령이 있다 하여 이에 구애되어 억울함도 고소하지 못하겠느냐. 지난번에 허조가 말하는 바는 굽은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곱게 하는 것이니 시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하였다. 안승선 등은 아뢰기를 군문이 천리보다 더 멀고 당하가 백리보다 더 멀다고 하옵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여 풀 수 없게 한다면 그들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아래에서 근심하여 탄식하옵는데이라고요. 탄식하기에 임금이 알지 못할 것이오니 탄식해도 임금이 알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고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체제가 아니옵니다. 근심하며 탄식하온들 임금이 알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고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체제가 아니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정소의 결의를 기다린 뒤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하였다. 월소는 차례를 넘어서 높은 관사에 호소하는 일이고 군문은 임금이 있는 곳이며 당하는 묘당 밑을 말한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초계군의 사비 약비가 새 쌍둥이를 낳았으나 둘이 죽자 쌀 5섬만을 주다.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초계군에 사는 사비 약비가 새 쌍둥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니 대연사가 아뢰기를 한테에 세 아들을 낳은 자는 쌀 10섬을 주옵는데 이제 둘이 죽고 하나만 산 것은 쌀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테에 세 아들을 낳으면 현재가 많다고 하였으니 이 여자는 두 아들이 죽긴 하였어도 그래도 역시 쌀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였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전례가 없으므로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이를 예조에 내려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본주의 쌀이기를 반을 감하여 5섬만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존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등칠이 토산물을 바치니 회례하고 억류된 손삼랑을 돌려보내다. 정포 271피를 회례로 주고 억류된 사람 손삼랑을 돌려보내었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사기 차씨의 소생인 왕녀가 죽다. 나이가 2살인데 사기 차씨의 소생이었다. 사기는 궁인의 직위이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새로이 제주에 들어간 사람은 소재지의 관원이 출입하는 것을 살피게 하다. 병조의 사례기를 이 앞서 제주 감목관 고준이 말씀을 올리기를 육지의 각 고을에서 구시를 모피한 향리, 관노, 역자, 공사, 천례, 재색장인과 진척, 염간 등 구실이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서 10년 이래로 도망해 들어온 자는 이미 모두 추려 찾아서 육지로 내어 보내싸우며 육지의 각 고을의 잡색 군정들로서 도피하에 들어와 있는 자도 위의 예에 의하여 육지로 내어보내어 각각 원래의 구실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제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재지의 관원이 경우에 관의 인신과 명문을 조사하여 출입하는 것을 살펴서 만일 도망하여 숨었다가 뒤에 나타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용납하여 숨겨두었던 호주와 이장 및 수령을 모두 육전에 의하여 죄를 논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최운이 죽으니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원경왕후의 기신제와 풍운례우의 보사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8일 경후 두 번째 기사 김일기를 첨지동령부사로 이의 흡을 좌헌납으로 삼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9일 신리 첫 번째 기사 해가 귀고리를 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신설한 겸감찰의 녹회를 겸직에 조차 만들어주길 청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신설한 겸감찰의 녹회를 겸직에 조차 정육품의 직위로 만들어주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리에게 녹을 주는 예는 모두 실직에 따르는 것인데 이제 겸직에 따르려고 하면 불가함이 없겠는가?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가? 하니 지신사 안승선 등이 아래기를 예전에 예는 없사오니 겸직에 따를 수 없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새 별료에 별감 두 사람 늘리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새 별료에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옵는데 다만 별감 두 사람만 좌우에 나누어 보살피게 되므로 기와 굽기가 어려우니 두 사람을 더 늘리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자식의 도리를 어긴 이승문을 벌하다. 사무부에서 아래기를 황주 판관 이승문이 관에 있으면서 그의 아비 이손이 남극에 장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내 돌아보지 않았으니 전혀 인자의 의리가 없으므로 유리 장 80대에 해당하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승문이 죄를 주며 승문에게 죄를 주면 후일에 외방에서 벼슬에 있는 자가 아비가 비록 작은 죄로 갇혔을지라도 모두 벼슬을 버리고 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대원 등이 대답하기를 승문의 아비가 여러 날 갇혔고 죄가 또 작지 않은데 승문이 임지에 있으면서 오지 아니하오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다고 하며 한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승문이 앞서 영헌 판관이 되었을 적에 아들 없는 삼촌숙 김효손의 부음을 듣고 곧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감사는 그를 미워하여 고은에 가두니 식자들이 이를 더럽게 여겼다. 지금 그 아비에게 하는 것을 보면 삼촌에게 하는 것보다
또 못하니 그는 삼촌에게 후하게 함이 아니었고 재물을 생각한 때문이었으니 행실이 개돼지 같아서 나무라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풍광과 이민들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다. 상정서 도제조, 명사성, 제조, 허조, 정초 등에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난 경자는 9월 1일에 예조에서 수교하기를 부리서도 는 그 관원을 고발하지 못하며 풍광과 이민은 그 지방 감사와 수령을 고발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바로 관할한 무리들이 불쾌한 뜻이 있어서 모함하려고 하여 윗관원의 과실을 주어 모아 얽어서 고발하는 것을 말하며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도 들어 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면년 4월 1일 사무에서 수교하기를 외방에서 오결한 것은 거도의 감사에게 정소하고 감사의 오결은 본부에 정소한다고 하여 이미 말미암아 안팎관사에서 수령감사의 오결을 수리하게 되오니 속전의 옛 법문대로 조관을 보내어 주군에 순행하여 여러 수령들이 탐호, 혹형 등의 일을 모두 적발하게 하면 비록 일시는 두려워하고 감동할 것이오나 눈과 귀로 듣고 살피는 것으로 정치를 삼으면 본디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미 교지를 내리어 풍광과 이민들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또 조관을 보내어 그 고발하는 것을 받게 되면 실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없애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1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정인지를 보내어 정초와 함께 역법을 교정하게 하다.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대제학 정초가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역법을 교정하는 임명을 받아 지금 이미 수년이 되었으나 그 요량을 얻지 못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게 된다. 그런데 교정관 행사직 유순도는 나이가 많고 사직 김구경은 게을러 부지런하지 못하니 이 두 사람으로서 종신토록 하여도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서운 판사 황사우와 행부정 박염은 모두 용렬하고 안매하여 동쪽을 물으면 동쪽이라고 말하고 서쪽을 물으면 서쪽이라 하니 이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으니 동지 총재 정인지와 함께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김구경은 게으른 셈이란 말을 들었다 했다. 승선이 아뢰기를 엄풍영월이라면 이들도 할 수 있으나 나라 일을 맡기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인지를 보내어 정초와 같이 교정하게 하라. 그가 첨는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초고를 세워놓으면 지사람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1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권진이 각도에 답헌 경찰관을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이조판서 권진이 각도에 답헌 경찰관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해에 대신들이 손실이 적중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위관을 임명하기를 청하기에 성중관을 나누어 보냈더니 도리어 폐가 있었으니 금년에는 경찰관과 답헌관을 보내지 말고 거도의 감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1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뽕잎이 남아 장덕궁의 별좌를 임명하여 기르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자 하니 뽕잎이 남아서 헛되게 버리고 쓰지 않는다 하는데 잠치를 더 정하고 별자로 하여금 기르는 것이 어떨까 하니 안승선이 대답하기를 뽕잎이 남는다면야 잠치를 더 짓는 것이 무엇이 해로우리까 하며 김종서, 남지, 윤수, 송인산 등이 아뢰기를 금년에 새 별료를 새로 세워서 백성을 부릴 일이 매우 많사온데 또 잠시를 별도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덕궁에 별좌를 임명하여 기르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기르기를 다 마치고 나서 남는 뽕이 있으면 민간에게서 채취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하옵니다. 한 임금이 종서 등의 말을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형혹성이 방성미의 둘째 별을 범하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이품 이상 관원의 전별련에 불참할 경우 그 연구를 친히 주달하게 하다. 이런 것도 있고. 예조에 전교하기를 사명을 받들고 나가는 이품 이상의 관원에게 전별련을 베풀어 줄 때의 전별을 받은 이가 혹 연구를 칭탁하고 나오지 않으니 심히 무례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부득이한 연고가 있으면 친히 스스로 주달할 것이요 만약 친히 나오지 못하면 자제로 하여금 이유를 갖추어서 아뢰게 하라 하니 그일에 함길도 절제사 성달생과 계림부윤 김을신이 모두 이유를 대고 전별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2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벌아현 초막의 강도 벌개를 차명에 처하다. 의금부에서 벌아현 초막의 강도 산호 벌개는 유리 처참에 해당한다고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현무리하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보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살인범 서거만을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안조의 수군 서거만이 사람을 못살하였으니 유리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함두원의 어미를 죽인 신입의 과제를 논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양조의 호장 신입이 공차로 말미암아 일수 함두원의 집에 가다가 그 어미를 때려서 죽게 하였사오니 유리 처교에 해당하옵니다. 하므로 의정부와 제조의 내리 함께 의논하라고 명하니 참찬, 오승, 찬성, 허조, 판사, 권진 등은 율문을 상고하면 공부로 인하여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형장 100에 도 3년으로 되었으나 이는 오로지 관원을 가리켜서 한 말이고 사령을 두고 이런 것이 아니온즉 이 이유를 써서 입의 죄를 감한다며 법률을 만든 본의에 합당치 못하오며 더구나 두원의 어미는 이제 보내어 간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입이 만약 삶을 얻게 된다면 관할한 아전을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오니 아랜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하고 참판 박신생 정연 신장 심도원 판사 최사강 이명덕 참찬 이명균 우이정 맨사성 등은 공무 중에 사삭감정을 끼었다는 혐의는 그다지 현저하지 않고 또 공소에도 자복받지 못하였으니 죄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가장 가벼운 죄로 감하여 주는 것이 옳겠사옵니다 하니 한등만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3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양반의 부녀가 무당의 집에 왕래하거나 노비를 주는 행위를 금하다.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이제 사대부의 집에서 조상의 신을 무당의 집에 맡기고 신을 호위한다는 이름으로 노비를 주되 4, 5명에 이른다고 하오며 만약 주지 않으면 부모의 신이 자손에게 병을 준다고 하오니 유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치는 한 가지일 것이온데 어찌 부모의 신이 자손을 병들게 하겠사옵니까? 우리의 매우 어긋나는 일이오니 사음부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신을 호위하는 노비라는 것을 알아서 금할 수 있을까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관령을 시켜 인리와 더불어 살피게 하되 만약 고하지 아니하고 적발되거든 그 관령과 인리를 함께 죄주면 어찌 고하지 않을 자가 있사오리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대사은 신계가 또 아뢰기를 노비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비병한다든가 문복한다 하면서 사대부의 부녀가 공공연하게 무당의 집에 왕래하는 자가 많이 있사오니 모두 금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그 신을 호위한다는 것과 양반의 부녀가 무당의 집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고 달무리하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방치지가 요동에서 돌아오다. 사육은 주부 방치지가 요동에서 돌아와 아래기를 사신, 창승, 윤봉, 장동아, 장정안 등 두 행차가 잇따라 봉고를 향하여 떠납니다. 한승부사 노환, 이조천판 정년을 원접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4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무정 때 농민이 아닌 자의 소송은 정식으로 처리하게 하다. 한승부의 전지하기를 무정하는 법은 오로지 농민을 위한 것인데 원척이 함께 서울 안에 있는 자도 청리하지 않으면 심히 적당치 않으니 이제부터는 농업에 관여하지 않은 자의 소송은 정식에 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무정은 소송 사무를 정지함이며 원척은 원고와 피고이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원접사의 수, 대접, 방법, 숙소 등에 관해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이전에 사신으로 오는 이가 많을 때 원접사를 한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을 보냈는가 하니 이조 판서 권진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고 지신사 안승순은 아뢰기를 노환의 말에 태종 때 새 사신이 한 가지 일로 왔사온데 원접사 한 사람 보냈다고 하더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생각하기를 만약 한 가지 일 때문에 온다면 노안으로 하여금 접견하게 하고 정년은 돌아오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 가지 일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원접사 두 사람을 보내되 두 길로 나누어서 접대하여 오게 하면 경편하지 않을까 하니 진이 아뢰기를 사신이 나누어 오게 되면 편리하옵거니와 만약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이 일은 미리 알 수가 없으니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 한다. 또 중국 안의 두목, 요동의 두목을 접대하는데 차등이 있게 하면 중국 조정의 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차등 없이 대접하였는데 이제 두목으로 오는 이가 매우 많은즉 차등이 있게 대접하면 어떨까 하니 진과 정흠지 등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차등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차가 있게 하면 반드시 분을 내어 터집을 잡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목이 많은데 태평관이 협작하니 대접하기를 어떻게 할까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흥천사를 수리하여 나누어 있게 함이 옳을까 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을 만약 나누어 보내지 않으면 그도 어려우니 관 옆에다가 초목을 지어서 교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장차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하오리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집을 짓고 흙으로 바르면 될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두목의 수가 많음이 이번 같은 적이 없었다 하니 사항이 아뢰기를 이전에는 이처럼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나라에서 공주를 고려의 시대 보낸 뒤로부터 사신이 자주 왕래하여 두목이 심이 많아서 재상의 집에서 나누어 접대하게 하고 공구를 받아서 공개하였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 공주를 신입 보내고 무시로 왕래하였던 것은 그럴 것이다 하였다. 공구는 직접 대접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재구이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왕세자가 외조부모의 부모 사부에게 보내는 부의에 관해 아뢰다. 의뢰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왕세자가 외조부모 빈의 부모와 사부에게 보내는 부의는 쌀과 콩 아우러 30석을 보내게 하고 빈객에게는 20석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53권 세종 13년 7월 1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김귀생을 모살한 대의 엄송을 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관계부의 여인 대의가 간부 백송 엄송과 더불어 본부 김귀생을 모살하였으니 대의는 유리 능지 처사에 해당하고 송은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53권 세종 13년 7월 15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중부와 남부 학당의 교관을 증언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전에는 남부와 중부의 학당의 교수관 및 훈도관 각 두 사람씩을 두어서 교훈을 맡아보았는데 지금은 입학하는 행족
생도가 점점 불어서 다른 학당보다 갑절이나 되므로 쉽게 가르치지 못하여 혹 학업을 폐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사오니 중부 남부 두 학당에 각각 교관 한 사람씩을 더 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